국군 1군단의 우익으로 음성으로 이동을 명령받은 국군 1사단은 즉각 전투태세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일단 증평에서 최종적으로 부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부대나 개인은 도착하는 대로 편제에 넣었고 행방불명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선임장교로 보충했으며 부족한 소대장은 선임하사관으로 충원하여 부대 건재를 유지하고 2개 소대 미만의 중대는 통합하여 재편성했습니다. 사단에 편입된 5사단 15연대를 13연대에 통합하고 김익렬 대령의 부상으로 공석이 된 13연대장에는 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증평에서 재편성을 진행하고 있던 중 200여 명의 청년들이 몰려와 12연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복귀시켜달라고 하는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12연대 인사주임 김병렬 대위가 확인한 결과 이들은 2대대와 3대대 병사들이었습니다. 38선 경계진지에서 퇴로가 차단되자 김포와 강화를 거쳐 해상으로 탈출하여 군산에 상륙한 후 나름대로 소대와 중대를 편성하여 제대를 갖추고 도중에 타부대 나고병까지 흡수하면서 원소속 부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루한 사복차림에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지방 출신인 이들은 혼란한 틈을 타서 부대를 이탈할 수도 있었지만 특히 전라도 출신 병사들은 고향을 지나면서도 이탈하지 않고 원소속 부대인 12연대를 찾아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달려온 병사들의 숭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를 완료한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6사단장 김종호 대령과 협의하여 음성 지역에 대한 인수인계 일시를 7월 8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7월 8일 오전 5시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정오까지 11연대, 12연대, 13연대 순으로 음성으로 진입할 것을 참모장 석주암 대령에게 지시하고 각 연대의 대대장급 이상 선발대 요원들과 함께 지형 정찰을 위해 음성으로 출발했습니다. 백선엽 대령은 음성 서남쪽 7km 지점의 보천에 설치된 7연대 전방지휘소에서 7연대장 임부택 중령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과 부대 배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군과 나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1사단은 7월 8일 백마령을 넘어 음성에서 6사단 7연대와 임무를 교대하도록 되어 있었다.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동랑리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라 자신에 차 있었다. 나는 임부택 중령에게 내 처지를 털어놓았다. 보다시피 우리 병력은 지쳐있다. 포도 없고 중화기도 없다. 이대로 임무를 교대하면 전선이 위태로워질 것 같다. 준비가 될 때까지 나를 좀 도와달라. 임부택 중령은 흔쾌히 내 뜻을 받아주었다. 6사단 7연대는 1사단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방어전에 임했고 6사단 포병이 사단 정면을 엄호해 주어 전선 조정을 위한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적군의 강력한 공격을 저지할 수 있었다.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병력은 2개 연대 규모였으나 공용하기는 1개 연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기동력도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군을 음성 근교로 유인해 타격을 가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고 오전 10시에 예하 연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7월 8일 오후 3시를 기해 음성지구의 방어 임무를 6사단 7연대로부터 인수하고 동시에 동연대를 작전상 통제한다. 둘, 12연대는 15시까지 393고지 용출이 간의 부대를 전개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라. 셋, 11연대는 15시까지 299고지 족지곡 간의 부대를 전개하고 남하하는 적을 저지하라. 넷, 13연대는 15시까지 299고지 하당리 간의 부대를 전개하고 제2저지선을 형성하라. 다섯, 6사단 7연대는 현 진지를 계속 확보해 11연대, 12연대, 13연대의 작전지역 전개를 엄호하고 18시를 기해 보천으로 철수하라. 여섯, 16포병대대 2포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일곱, 7연대 대전차포중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라. 여덟, 사단 공병대는 사단 사령부를 경계하라. 아홉, 탄약보급소 및 육군병원은 대전에 위치한다. 열, 사단 사령부는 음성에 위치한다. 각 연대장은 사단의 작전 명령을 받고 예하의 대대장과 함께 배정된 방어지역의 지형 정찰을 위해 출발했고 집결지의 각 연대는 참모장의 지휘에 따라 방어진지로 진입하기 위한 행군을 계속했습니다.
국군 1사단이 음성 일대로 전개하던 7월 8일에 충주와 진천이 잇따라 피탈되어 사단의 좌우측이 모두 노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곧장 13년대 1개 대대로 사단의 동측방을 방어하도록 하고 동시에 보천리로 철수 중인 7연대의 2개 대대로 사단의 서측방을 보강했습니다. 국군 1사단의 진지 점령을 엄호한 6사단 7연대는 7월 8일 오후 6시를 전후해 모든 방어진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연대지휘소를 음성에서 보천리로 이동시키고 후방지휘소를 도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천리에 집결한 일대대를 오후 8시에 연대본부 북쪽 300고지에 배치하여 경계 임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철수 중에 있던 7연대 2대대와 3대대는 1사단장 백선엽 대령으로부터 사단의 서측방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후 9시부터 1시간에 걸쳐 하당리와 상당리를 각각 확보하고 1사단의 서측방을 보강했습니다. 이로써 7연대는 음성지구의 방어 임무를 1사단에 인계하고 예비로 전환했으며 가엽산의 강원 전투경찰대는 상주 방면으로 철수했습니다. 지형정찰을 마친 12연대장 김점권 중령은 연대가 담당한 사단의 5일선 지역에는 충주 음성 간 36번 도로와 병암리 충주 간 3번 국도가 대소원에서 교차하며 병암리 대소원 간 3번 국도상의 모도원 부근에는 가엽산과 부용산 사이를 통과하는 산길이 곧장 음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36번 도로와 산길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연대장은 이무중 소령의 2대대를 우일선으로 393고지에 신현홍 소령의 1대대는 좌일선으로 용출이 부근에 전개해 7월 8일 오후 3시까지 진지 편성을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연대장 김정곤 중령은 가엽산 북쪽 기슭에 배치되었던 7연대 3대대가 연대의 방어 지역을 통과해 보천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야간 전투에 대비했습니다. 이 무렵 서쪽으로부터 포성과 총성이 울렸는데 이것은 7연대의 철수를 알아차린 북한군의 기습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각 대대는 북한군의 예상 접근로의 경계병력을 보강하고 기습에 대비했습니다. 따라서 부대 배치가 고지의 하단부로 조정됨으로써 개인호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형지물에만 의존하게 되었지만 13년대 3대대가 우측에 배치됨에 따라 방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7월 9일 오전 4시 30분 이무중 소령의 2대대 방어 정면에 포탄이 장렬하기 시작했고 북한군의 포격은 점차 대대 방어진지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대 관측소가 설치된 393고지는 병력의 엄폐가 용이했지만 도로변 저지대에 배치된 병력은 엄폐할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약 30분이 경과하자 북한군의 포격은 점차 서쪽으로 옮겨가 음성에 집중되었고 안개로 덮인 36번 도로에서는 북한군 기계화 부대가 기동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대장 이무중 소령은 예하 부대를 확인하기 위해 13년대 3대대와 접경한 김영선 대위의 7중대를 유선으로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다른 중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무중 소령은 관측소에서 나와 교육관 전자열 중위와 함께 각 중대 지역을 순회하면서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으나 도로변에 배치되었던 병력이 보이지 않았는데 대대장은 이들이 극심한 포격을 피해 안전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자열 중위에게 행방을 찾게 했습니다. 이어서 안계영 대위의 5중대와 조기백 중위의 6중대를 다시 393고지의 8부 능선에 배치했으며 북한군의 포격을 피해 음성 부근까지 물러났던 김영선 대위의 7중대가 복귀함으로써 이 대대는 원상을 회복했습니다. 북한군은 장갑차를 선두로 1개 대대의 병력을 투입해 2대대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파상 공격을 시도했으나 2대대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실패하자 정오 무렵 대소원 방면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좌일선 부대인 신현홍 소령의 1대대 역시 7월 9일 오전 6시부터 산길을 따라 침입한 북한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용산리에 배치된 우연 중위의 1중대가 용추리로 후퇴하자 대대장 신현홍 소령은 한만영 대위의 2중대와 신용식 중위의 3중대를 병행 공격시켜 진지를 다시 확보했으나 보유탄약이 부족해지자 오후 2시에 2중대와 3중대를 복귀시켜 용추리 방어선을 보강하고 11연대와 연계했습니다. 사단의 좌일선으로 용산리와 음성을 연결하는 선의 서쪽 지역을 담당한
최경록 대령의 11연대는 장근술 대위의 1대대를 222고지에 배치해 우일선으로, 정영홍 소령의 2대대는 소열이 299고지 간에 배치해 중앙일선으로, 김재명 소령의 3대대는 내동, 족지곡 간에 배치해 좌일선으로 전개시켜 역팔자형 진지를 편성했습니다. 11연대가 북한군의 주접근로로 판단되는 507번 도로를 담당하게 된 이유는 일사단이 증평에 집결했을 당시 유일하게 3개 대대의 건재를 유지하면서 1,300여 명의 병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연대장 최경록 대령의 고향이 보천이어서 현지 지리에 박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7월 8일 오후 3시, 11연대는 7연대의 어무를 받으며 진지 편성을 완료하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는데, 이때 사단으로부터 7연대가 18시를 기해 사단에 예비가 되어 보천으로 집결하므로 11연대는 7연대와 긴밀하게 협조해 7연대의 최종 통과 시간을 확인하고 추격해올지 모르는 적을 경계하라는 명령을 받고 각 대대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2대 대장 정영홍 소령은 명령에 따라 소대 규모의 경계부대를 기름고개에 배치하고 대대 관측소인 299고지에서 경계부대와 각 중대 간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백야리에 있던 7연대 1대대가 계획대로 대대의 전면을 통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부용산의 7연대 2대대도 오후 7시 30분에 통과를 완료하자 2대 대장 정영홍 소령은 연대장 최경록 대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각 예하 중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역 내 7연대는 19시 30분을 기해 완전히 철수했다. 이후 접촉하는 것은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조처하라. 어둠이 내려 500m 거리의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운 시점에 기름고개의 경계부대로부터 소대 규모의 병력이 기름고개를 통과해 대대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2대 대장 정영홍 소령은 경계부대의 385고지의 능선을 따라 철수할 것을 지시하고, 확인을 위해 대대 중앙에 배치된 양봉직 대위의 6중대로 가서 100m 거리로 접근한 북한군 정찰대를 확인한 후 각 중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사격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의 상황을 모른 채 대대 지역으로 들어섰고, 또 다른 병력이 100m 후방에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 정영홍 소령은 이러한 상황을 연대에 보고하고, 대대가 사격을 시작하면 북한군의 퇴로인 기름고개 입구와 보현산 동쪽 기슭에 대해 지원 포격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대대의 남단에 배치된 조문석 중위의 7중대에게 적의 선두가 중대 지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사격을 가하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군 행군대열의 반 이상이 대대의 방어 정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순간 집중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성 외곽의 222고지 남쪽 기슭에 포진하고 있던 16포병대대 2포대장 이만호 중위는 사단 작전참모로부터 1개 대대 규모의 적이 507번 도로를 따라 남하해 소열이를 통과하고 있다. 기름고개 입구에 포격을 가해 적의 퇴로를 차단하라. 포격은 보병부대의 소총사격과 동시에 실시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전포대장에게 사격 준비를 지시했고, 잠시 후 총성이 들리자 5문의 105mm 곡사포가 기름고개 입구를 향해 일제히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3대 대장 김재명 소령은 2대대 지역에서 전투가 시작되자 부대대장에게 내동의 11중대를 지휘하도록 하고, 자신은 족지곡의 도로변에 배치한 나머지 중대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때 2대대의 집중사격을 받은 북한군이 서쪽으로 도주했지만 3대대의 공격으로 괴멸되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던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북한군의 저항이 사라지자 사격을 중지시키고 각 대대의 경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9일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지난밤 전투에서 획득한 포로로부터 별다른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자 각 대대의 북한군의 습격에 대비해 방어태세를 철저히 할 것과 보천리에 집결한 7연대 2대대와 3대대가 연대의 서측방 어무를 위해 하당리, 상당리 간에 배치되었으므로 상호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은 7월 8일 야간 전투에서 음성 진출에 실패하자 7월 9일 날이 밝기도 전에 음성 전역에 포격을 가하고 음성 동쪽의 국군 1사단 우일선 정면에 50연대를 투입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오전 6시경 북한군의 포탄이 11연대와 12연대가 함께 지휘소로 사용하고 있는 음성역에 명중되자 11연대와 12연대는 지휘소를 오리장교 밑으로 이전했습니다. 11연대 1대 대장 장근술 대위가 전령을 통해
용산리의 12연대 경계부대가 06시 30분에 주진지로 철수함에 따라 산길을 통해 침투한 적이 전방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일부가 대대 정면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용산리 일대에 포격을 요청한다는 지원 요청을 했지만 16포병대대 2포대는 사단의 작전 지시에 따라 12연대 정면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고 있었고 12연대 1대대는 목표인 용산리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지원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11연대 2대대와 3대대는 방어진지를 8부 능선으로 이동하던 중 북한군으로부터 포격을 받았으나 북한군의 포격이 주로 507번 도로에 집중되어 두 대대는 큰 피해 없이 10명 내외의 부상자만 발생했습니다. 오후 11시경 북한군은 음성 일대에 포격을 가하며 동서 양쪽에서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3년대장) 최영희 대령은 7월 8일 김진희 소령의 1대대를 우일선으로 하여 229고지에 안광영 소령의 2대대는 좌일선으로 신천리에 각각 전개시키고 최병순 소령의 3대대는 예비대로 율람리에 두어 제2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13년대의 우측에서 충주를 방어하던 6사단 2연대가 7월 8일 아침에 북한군 1사단의 공격을 받고 수안보로 이동한 사실을 알게 된 국군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동측방 방어를 위해 13년대의 1개 대대를 295고지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대전차포중대를 배속시켰습니다.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예비대인 3대대와 배속받은 대전차포중대를 오후 4시부터 295고지에 배치하여 경계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7월 9일 오전 4시 295고지 경계를 맡고 있는 3대 대장 최병순 소령으로부터 대소원 방면에서 적이 오전 4시를 기해 대대 지역으로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즉각 이를 사단장 백선엽 대령에게 보고하고 대소원 방면에 북한군을 제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백선엽 대령은 16포병대대 2포대의 105mm 곡사포 사정거리가 295고지에 이르지 못하므로 3대대는 북한군을 견제하면서 축차 진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3년대 3대 대장 최병순 소령은 연대본부는 물론 좌측의 12연대 2대대와도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군의 포격이 점점 음성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교육관에게 대대 지역에 배치된 대전차포중대를 포함한 각 중대의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저지대에 설치된 경계초소를 현시간부로 철수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군은 오후 11시를 기해 음성의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포격을 가하면서 야간 공격을 재개했으며 13년대는 이 포격에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연대본부도 당촌에서 구안리로 이동했습니다. 패전을 거듭하던 북한군 15사단은 좌우에 인접한 북한군 1사단과 2사단이 충주와 진천을 점령하고 남하하는 데 자극을 받고 7월 9일 새벽을 기해 포격을 가하면서 음성의 동쪽과 서쪽으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북한군의 포격이 음성 일대로 확대되자 사단사령부 및 각 연대지휘소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과 유선통신망의 보수, 사상자 후송, 탄약 추진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사령부는 오전 6시 30분에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로 이동했고 동시에 각 연대지휘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7월 9일 야간 공격을 시작한 북한군은 7월 10일 아침 좌우측방과 전면에 압박을 가하며 국군 1사단의 우일선 정면에 대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북한군의 공세가 이전과 달리 집요하고 치열하자 13년대 3대대를 철수시켜 주진지를 보강했습니다. 이 무렵 백선엽 대령은 1군 단장 김홍일 소장으로부터 북한군의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키며 청원군 미원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인접지역 상황은 국군 6사단이 충주군 수안보 부근에서 수도사단은 청원군 미호천 부근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피하의 상황을 검토한 백선엽 대령은 사단의 좌우측방이 무너진 상황에서 음성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인해 더 이상의 지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전 6시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사단은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현 전선에서 미원지구로 철수하려 한다. 둘, 11년대는 110610으로
36번 도로 좌측 지대 내에서 지연전을 감행하면서 길동에 집결한 다음 신길이 선을 점령해 13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이후 12연대의 엄호하에 미원으로 이동해 사단의 서측방을 방어할 준비를 하라. 셋. 12연대는 110610으로 36번 도로 우측 지대 내에서 지연전을 감행하면서 구안리로 집결한 다음 괴산으로 이동해 사단 예비가 되라. 이후 괴산 북쪽의 오룡동 정용리 선에서 11연대의 철수를 엄호할 준비를 하라. 넷. 13년대는 최초 11연대와 12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라. 이후 11연대의 엄호하에 미원으로 이동, 사단사령부와 강연대를 수용할 준비를 하라. 다섯. 공병대는 12연대가 괴산을 철수한 뒤 괴산교를 폭파하고 괴산 남쪽의 19번 도로에 대전차장해무를 설치하라. 여섯. 육사단 7연대는 110610으로 배속 해제한다. 일곱. 협조지시. 나고자 통제선과 수집소는 최초 길선리, 마송리 간에 다음은 대덕리, 오룡교에 각각 설치 운용한다. 구안리부터 507번 도로 및 19번 도로의 사용 우선순위는 전사상자 후송 차량, 탄약 보급 차량, 보병부대, 통신부대, 공병 파괴조 순으로 한다. 육사단 7연대는 도안에서 512번 도로를 이용하라. 지대 내에 유도병을 설치해 철수부대를 집결지로 유도하라. 8. 보급사항. 탄약은 각 저지선에서 계속 지원한다. 보급품은 선발대와 같이 미원으로 후송하라. 군 탄약 보급소와 육군병원은 대전에 위치한다. 9. 지휘 및 통신. 사단지휘소는 11정오부터 괴산에서 개소하며 12.1정오 이후부터는 미원에 개소한다. 지연전 수행관 사단장은 엄호부대와 같이 위치한다. (7월 9일) 밤 11시부터 파상적으로 공세를 취한 북한군은 날이 밝자 점차 포격의 강도를 높이며 장갑차를 선두로 36번 도로를 따라 12연대 2대대의 방어 정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대장 김정곤 중령은 전력이 약한 신현홍 소령의 1대대를 먼저 철수시키고 이무중 소령의 2대대에게는 음성으로 향하고 있는 북한군을 393고지에서 저지한 후 393고지 남쪽이 개활지이므로 13연대의 엄호하에 철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2연대는 7월 10일 정오 무렵 구안리에 집결의 부대를 수습한 후 오후 8시에는 괴산중학교에서 부대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6시에 사단 명령에 따라 괴산 북쪽의 오룡동, 정용리 선의 방어진지를 편성하고 11연대의 철수에 대비했습니다. 11연대의 방어 정면에서도 7월 9일 오후 11시를 기해 북한군의 파상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으나 16포병대대 2포대의 집중포화로 인해 돌파가 좌절되자 북한군은 7월 10일 오전 4시부터 보현산 서측을 우회해 하당리 부근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이 지역의 방어를 맡은 김종수 소령의 7연대 2대대와 교전이 전개되었습니다.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오전 6시에 각 대대의 철수를 지시하면서 오후 6시까지 계획된 저지진지를 점령한 후 13연대의 철수를 엄호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근술대위의 1대대는 심기리에, 김재명 소령의 3대대는 가장동에 각각 배치되어 507번 도로를 차단하는 한편 정용홍 소령의 2대대는 구기리에 위치했습니다. 최경록 대령은 북한군 접근의 조기 경고와 저지진지의 기만을 위해 각 대대 전면의 주요 지점에 일개 중대 규모의 전진진지를 구축하도록 하고 예비대인 2대대로부터 일개 중대를 차출하여 용치에서 연대 우측방의 경계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11연대는 7월 12일 오전 2시에 북한군과 접촉을 유지하면서 괴산 방면으로 철수를 시작하여 송정리로 이동해 사단의 서측방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국군 1사단의 이선인 13연대는 일선 연대가 음성에서 철수를 시작한 7월 10일 오전 11시부터 북한군과 교전을 전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7월 9일 오후 11시부터 북한군의 강력한 포격이 경계진지에 집중되자 최병순 소령의 3대대를 철수시켰으나 북한군 일부가 이미 3대대 후방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295고지 남쪽 기슭에 충북선 철로 주변에 도달한 3대대는 이곳까지 진출해 있던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분산되었다가 7월 10일 오전 3시에 예정된 진지로 집결해 부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게 소대병력과 대전차포중대가 합류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사단장 백선엽 대령과 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즉각 이들을 구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대는 229고지의 일대대 진지 전면에서 음성천을 다시 건넌 후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으로 잠입하여 대전차포중대가 포진하고 있던 진지에 도착했으나 병력과 장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대대는 오전 6시 무렵에 대전차포중대의 복귀 소식을 연대로부터 전달받고 다시 철수했습니다. 7월 10일 정오 무렵 음성을 점령한 북한군은 13연대에 대한 추격을 포기하는 듯 했으나 오후 11시에 다시 포격을 시작하며 연대 정면을 공격했고 13연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있다가 7월 11일 오전 1시에 11연대의 어무를 받으며 청주 남쪽의 미원으로 철수했고 이후에는 11연대와 12연대가 미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엄호했습니다. 11연대 서남 쪽에서 북한군의 음성 공격을 저지한 6사단 7연대는 1사단 작전 명령에 따라 7월 10일 오전 6시를 기해 1사단으로부터 배속이 해제되자 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즉시 예하 3개 대대와 16포병대대 2포대 대전차포중대 증평군 도안면에 위치한 후방지휘소로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전 8시 7연대는 차량편으로 512번 도로를 따라 괴산을 거쳐 연풍으로 이동하여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7월 11일) 아침 13연대가 507번 도로를 따라 철수를 시작하면서 그 뒤를 따라 북한군 정찰대가 오전 9시 50분경 구안리 고개에 나타났습니다. 길동에 배치되었던 11연대의 전초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고 오전 10시경 신기리로 후퇴했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오후 2시경 장근술대 위의 일대대를 신기리 건너편의 262고지에 배치했습니다. 오후 8시 무렵 야포와 박격포의 지원을 받은 1개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262고지로 공격해오자 장근술대 위의 일대대와 전초중대는 치열한 전투를 통해 이를 저지했으나 북한군이 병력을 증원받아 재공격을 실시함으로써 262고지 일대에서는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7월 12일 오전 2시를 기해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괴산중학교에서 부대를 정비하고 있던 정영홍 소령의 2대대를 가장동 남쪽 1km 지점에 507번 도로 좌우측에 긴급 투입한 후 오전 4시에는 김재명 소령의 3대대를 2대대 좌측에 371고지에 투입하고 박철원대 위의 대전차포중대를 2대대 지역에 배치해 도로를 따라 남하하는 북한군 전차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262고지에서 교전 중인 1대대를 철수시켜 2대대 우측에 369고지에 재배치하고 오전 5시에는 신기리의 전초중대도 1대대 우측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1연대는 오전 6시 무렵에 371고지, 369고지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가장동으로 진출한 북한군은 오전 10시 무렵 1개 대대병력으로 도로 좌우측에 배치된 정영홍 소령의 2대대를 공격했으나 11연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가장동 뒤편으로 물러났습니다. 오후 2시 무렵 증원을 받은 북한군은 2개 대대병력을 가장동 일대에 전개하고 야포 및 박격포로 포격을 가하면서 재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북한군의 계획을 파악한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북한군을 포위 경멸할 계획을 세우고 오후 4시 30분에 예하 대대의 병력 배치를 시작했으나 국군의 움직임을 파악한 북한군도 포위를 모면하기 위해 오후 6시 무렵 가장동에 진출한 병력 중 일부를 길동 쪽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병력으로는 262고지 신기리선에 저지진지를 구축했습니다. 11연대는 오후 7시 20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장근술대 위의 일대대는 용곡에 369고지 선을 확보한 후 2개 중대병력으로 금봉산에서 신기리를 향해 공격하고 김재명 소령의 3대대는 1개 중대로 서루산을 확보하고 1개 중대로 350고지에서 262고지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11연대는 어둠 속에서 근접전을 치르는 격전을 전개하여 262고지 신기리선을 확보했습니다. 이 무렵 국군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인접사단과의 전선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원 지역으로의 철수를 결정하고 11연대와 12연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7월 13일 오전 3시에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2대대의 어모하의 1대대와 3대대를 괴산을 경유해 미원으로 철수시키고 2대대도 어모 임무를 완료하는 즉시 철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13일 저녁 11연대가 미원의 집결을 완료했고 북한군 15사단은 괴산을 점령했습니다. 김정곤 중령의 12연대는 사단 우전방인 282고지 일대에서 음성 목도리 괴산을 잇는 516번 도로를 따라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비하고 있었으나 북한군은 516번 도로로 내려오지 않았고 사단의 철수 명령이 내려오자 11연대에 앞서 미원으로 철수했습니다. 11연대와 12연대가 철수를 시작함에 따라 지원포병인 6사단 16포병대대 2포대도 배속이 해제되어 원대로 복귀했으며 국군 1사단은 군단으로부터 포병 1개포대를 신규로 배속받았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이 중서부 지역을 동남진해 영남의 발판인 상주 방면으로 접근하려던 계획은 음성 일대에서 국군 6사단 7연대와 1사단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지연됨으로써 다음 작전 단계로의 전환을 순조롭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음성지구 전투 기간 동안 국군 1사단과 6사단 7연대는 북한군 2,943명을 사살하고 35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장갑차 7대와 각종포 23문, 박격포 31문, 1197정의 소총을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는데 이것은 동랑리 일대에서 6사단 7연대가 북한군 48연대로부터 거둔 전과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에 전사 28명, 부상 194명의 피해를 입었고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일부 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